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 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녹화 있으시군요. 예, 어떻게 적게씩 그렇습니다. 예. 네, 평소 그거 입고 다니시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판 갈 때 이렇게 입고 오면 평소 한번 입고 다니시면 어떨까? 평소는 지금 평소는 잘 입기 좀 어렵고요. 방송할 때는 막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법정에 그렇게 입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까?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여름쯤 되면 법정 간소화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법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네. 경우는 근데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거의 넥타이하고 그대로 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법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는 넥타이 안 매도 됩니다 하는 의상 간소화 지침이라는 걸 내려줘요. 삐딱선 정신 좋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려주기 전에는 무조건 그렇지. 타이 하라는 거냐. 그렇지. 그래서 뭐 저도 뭐 타이 하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그게 이제 저도 편성해서 하지만 좋으세요. 그 지금 볼 때마다 뭐 삐딱한 발언하신 분이 바로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죠? 예. 그렇죠. 아니 지금부터는 노타이 해도 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떨어졌어요 지침. 그래서 그래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 갈 때 다 숙연해지고 마음 자체가 되게 뭘 숙연해져. 숙연해지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 복장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쉽게 노타이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 한번 쫄티 입고 한번 이렇게 가보면. 큰일 납니다. 그 옛날에 막 한복 입고 다니시고 그런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예, 예. 근데 그분 제가 본 적 있긴 한데요. 예. 뭐 계속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뭐 또 뭐 옛날 일이긴 한데 조금 짧은 치마 입었다 여성 변호사님 뭐 또 문제됐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같으면 문제될 일이 없죠. 야, 넌 복장 갖고 문제 삼는 게 국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와 법원도 그렇구만. 뭐 권위적이니까요. 오 그렇군요. 좀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진짜 G7 뭐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만 잘하면 되는 거지 복장이 뭐가 문제야.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예열 삼아서 한번 우리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도 대선 도전을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요 공약을 보니까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그리고 법무부 폐지 이걸 내세웠던데 법조인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한번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예. 제가 혹시 코치해 주신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친한 제 친분도 코치를 뭐 들을 분도 아니고. 친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네.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잘 알지만 아무튼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근데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다음번 검찰총장을 만약에 직선제로 뽑는다 그러면 한동훈 대 이성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후보가? 네,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진보 진영에서는 이성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되면 저희야 뭐 그렇게 하고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과연 우리 절반 정도 되는 국민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맞느냐? 저는 좀 그건 아닌 호감과 거 아닌가. 비호감이 확 갈리니까 예. 그러면 비호감인 사람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 불신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다. 예. 그러니까 직선제 반대시네 그러면. 네, 저는 반대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당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조혜진 의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유명한 분이긴 한데 유명한 분이긴 한데 우리 사회는 유명한데 국민들 나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것도 들어서 섭섭해. 들으실까 봐. 예. 근데 조혜진 의원 사실 되게 합리적이고 그럼요. 온화하고. 좋죠. 되게 좋은데 예. 전 조혜진 의원 떨어지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직선제가 늘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뽑히신 분들이 뭐 나는 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튼 이게 우리가 직선제로 하면 늘 선명하고 뭔가 자기 포지션이 뚜렷하고 지지층이 확실한 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 그 국민의힘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뭐 결과 얘기 전당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 대부분 인지도 순으로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제가 방송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모르는 자기가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거죠. 아니요 저는 내가 만들었다. 그분들을 만든 게 아니고 제 기억에는 방송 빈도에 따라서 당 대표 최고위원 됐다는 느낌 들어서 근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이 방송에 그렇게 많이 출연했나? 자기가 그는 MBC 앵커니까, 원래 MBC에서 앵커였어. 있었던 거고 옛날 거가. 나머지 분들은 방송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
뭐 그래서 그런지 인지도라는 게 이게 무시를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럼 우리 박준 변호사는 대선에 한번 도전해봐도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인지도만 따지면. 그렇죠. 그죠?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 공보 담당 어때요, 저? 예, 왜 대답을 단순 못해? 지지자일 뿐인데요. 어? 농담이 단순 지지자일 뿐이에요. 아하. 나가. 아니, 농담이에요. 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금 요 약간만 더 하면 네. 저는 저희가 다음번에 여당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수처 처음 만들려고 할 때 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좀 보수적이고 낡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색무취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막 어디 언론에 너무 나오고 막 페이스북에 글 너무 쓰고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좀 꼴보기 싫고 그냥 온건하고 그냥 무난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직선제로 가면 반대로 간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요. 그냥 검찰이 눈에 잘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선제 운영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있죠. 있는다고 해서 그럼 그 검사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뭔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아마 없잖아요. 오랫동안 제도가 정착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게 직선제로 바꾼다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진통이 아주, 너무 심할 거다. 예, 아주 자기 어떤 정치적 그거 색깔로 해가지고 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판을 계속 할 네,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이제 주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직선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되게 재밌는 게 연방 검찰이 또 따로 있고 연방 검찰이 주 검찰을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감찰도 할 수 있고 네. 또 FBI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 검찰총장을 직선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문제가 우리도 없죠. 그렇게 만약 해본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정말 행정만 담당하는 사람으로 남겨놓고 고검장들한테 실권을 주면서 고검장 직선제부터 먼저 해봐야 돼요.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그 논의는 예. 있습니다. 어. 그 검찰총장을 빼버리고 고검장한테 실권을 주는 그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좋다고 봐요. 그건 법무검찰 법무부에서- 개혁위원회에서도 예, 안 맞습니다. 나온 적이 그거는 있죠. 외국의 제도를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다 논의를 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법무부 폐지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말이 이제 법무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검찰하고 연계된 법무부를 폐지하자는 뜻이거든요. 아예 그냥 독립대 외청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행정 조직에 있어야 되지.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검찰청을 하나의 아주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거의 법원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려면 그런 권력 기관이 몇 개가 지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검찰은 행정 공권력이 하나일 뿐인데 그것을 더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민주적 통제는 당연히 바로 필요하고 그렇죠. 이게 그 독립성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우리가 맨날 검찰이랑 뭐 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 법무부가 하는 일과 예산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교정이에요. 교정. 교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계속 할 수밖에 해야죠. 없어서 이거를 법제처랑 붙인다 이건 뭐 알겠습니다. 조금 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하태경 의원한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아니, 본인도 이런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보다는 눈에 띕니다. 검찰 얘기하면 그래서 한 거지 뭐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워낙 이슈를 잘 잡으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이슈 선점하는데도 탁월하잖아요. 하태경은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대선 후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약을 내건다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인데, 네. 그건 이제 근데 이게 결국은 한번 딱 던지고 많은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법조계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라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너무 태랑님이 무시하시는 아니 거 그게 아니고 좀 또 이게 예. 차기를 노리는 분들은 자기가 나가겠다 이 얘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주 강력한 걸 던져서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될 가능성보다는 다음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아주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는 아주 눈에 띌 수 있는 공약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논의를 또 촉발시키는 의미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태랑님이 박지훈 변호사님이 나가시면 제가 한 표 드림이라고 했는데. 나갈 리가 일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절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참 뭐 이게 기계적으로 지금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네. 1호부터 뭐 1호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잖아요. 네. 그 후에 검사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 민감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호 빼고는. 아니 공수처가 민감한 사건을 해야지 공수처니까. 아니요. 시기도 그렇고. 근데 그 민감한 사건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공수처 내에서도 이 사건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 선택할 수가 있을 건데 정무적 개념이 없거나 너무 크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저라면 이런 민감한 거 말고 거의 검사 사건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판사나 뭐 그런 사건들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초장부터 어떤 진영에 갇혀지기 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혹시 있는데 이런 거 아닐까? 딱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딱 잡았을 때 에게 겨우 이거 이랬잖아요 그때 반응이. 그래서 윤석열 그렇다고 갑자기 그 엉뚱 그렇게 큰 걸 또 합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왜? 공수처장도 아니시고 아니 지금. 하가 아니고 그게 잘만 할 수 있으면 뭐 박수 받을 수도 있고 공수처 반드시 필요하구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막연하게 그 인원수라든지 그 사건의 성숙도를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하면 윤석열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있다. 이 그럴 얘기입니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그걸 할 이유가 있었나?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권 행보에 오히려 이제 그 주당 깔아준다.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성윤 것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상당히 민감한 거고 이걸 해가지고 성공시키지 못하는 건 안 하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게 전 중요하지 않고 공수처가 지금 비판이 많잖아요. 저게 아직까지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잘하는 모습을 못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열 때 여기서 안타깝습니다. 총평 붙을 때 먼저 예. 들어보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사실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 저도 사실 공감하고 예. 이거 제가 봐도 지금 공수처가 검사님들이 죄송한데 수사 역량이 아직 충분히 안 올라왔어요. 원래 수사 경험 별로 안 많으신 분들이고 저도 공수처 검사하신 분들 몇 분 친한데 다들 막 살도 빠지고 눈도 퀭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는 다들 하시는 것 그래요? 같은데 경무에는 시달리고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공수처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이니까 국민이 편 갈라지는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검사가 음주운전 했는데 봐주기식으로 기소유예를 한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뭐 판사가 사고 쳤는데 뭐 크게 이슈 안 되고 지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일단 예열부터 하고 예열부터 하고 자기들도 연습도 하고 국민들로서도 아 그래 공수처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검사 판사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래 취지를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고 나서 윤석열이든 뭐 이성윤이든 가야 되는데 좀 저는 너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거로 성급하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개시가 된 거잖아요. 입건을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대선까지는 지금 몇 달이 남은 겁니까? 10달 이상 내년 3월이니까 3월이죠. 예, 9개월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9개월 동안 계속 묵히면서 결론을 안 낼 수는 없죠.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게 그러니까 차이죠.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결론은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공수처에 있는 분들도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있나 없나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려고 이걸 합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저떻게 나든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뇌물죄다, 음주죄다, 뭐 그런 범죄는 눈에 탁탁탁 구별이 갑니다. 했다면 그렇지만 가장 힘든 범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거론하는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수사지휘와 관련된 예, 거고. 그 건이 지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인데요. 또 하나는 한명숙 모해 모해 위증 위증. 교사 그것도 직권남용이에요. 감찰방해. 예,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운 거다 특히나. 수사도 어렵고 법리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 O든 X든 간에 재판 가서도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대선 다음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공수처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시간 순서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수백 건 수천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을 할 건지는 공수처 안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참
네. 아 참 진짜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걸 합니까? 제가 뭐 공수처 잘하기를 제가 응원하고 하지만 이왕 만들지 모셔갔었어야 돼요, 조직이지만 사실. 두 분이 다 그 대한변협 이사 출신이죠. 다 합니다. 아니, 다는 아니죠. 제가 좀 더 높은 대한변협에서 이사였다. 추천한 분이잖아요 지금. 그건 뭐 저요 뭐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뭐 영국 차장님을 잘 알죠. 예. 뭐 아는 분이긴 한데 아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보관으로 이걸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 그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자, 이거 진짜 다른 그 대선 후보들이 보면 기가 찰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서 지지율을 아마 가장 높게 찍는 장면이 공수처 소환 조사. 네, 소환 조사할 때 또 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취재진이 다 몰려와 가지고 네. 윤석열 총장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겠죠. 예. 또 하나 더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사실 기소를 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민주당에서 좀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고 보는 게 공수처 처음에 만들 때 야당 비토권을 줬었으면 물론 뭐 야당이 목리 부리고 뭐 하고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랬으면 뭔가 야당에서도 오케이한 사람이 기소했네. 이게 명분이 좀 실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판 가서 다퉈보겠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뇌물 이런 것처럼 딱 돈 받는 장면이 뭔가 어디 찍히고 녹취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재명 지사 얘기에 동의하는 게 잘 없지만 이재명 지사 말씀처럼 이거 저 면죄부 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 얘기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예. 그 면죄부 주려고. 그거는 뭐 저는 뭐 그까지는 그렇게 뭐 이제 조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의혹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사건 자체가 뭐 9개월까지 걸리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받아왔고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서는 아마 판단 중에 상당히 성숙이 됐다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소환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부르는 뭐를 갖고 있을. 그렇게 저는 유일하게 그냥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안은 그 연말 연초에 윤석열 징계 사유 네. 포함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갑자기 불거진 뭐가 아니잖아요. 제가 눈여겨 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옵티머스보다는 모해증 사건을 좀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사실은 그 사건은 감찰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럼 한번 넘겨 짚어 보는 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김학의 그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증언하기 전에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뭐하고 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도 사실은 나타나는 양상만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전 면담, 사전 교감. 근데 예. 대법원에서 김학의 건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게 법리적으로 이러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다. 근데 이런 판단으로 연결해서 혹시 접근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기상으로는 좀 맞으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는 되게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요. 그거가 된다 해가지고 판례가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해이증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은정의 검사가 본인이 모든 것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임은정 변수가 있다. 그렇죠. 다 본인이 다 하던 거가 본인이 방해됐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많은 검사 사건,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중에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면 모해증 사건을 방해했던 부분인데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직권남용죄는 유죄받기가 쉽지 않다. 기소도 쉽지 않다. 저도 우리 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도와주고 싶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 레드카펫 깔든 면죄부를 줄든 그럴 생각은 별로 없을 건데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수처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법무부나 검찰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수사 성과가 있어야 될까요? 생각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떻게 보면 핵심 뭐가 하나
조금 더 추가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다. 히든카드를 뭐 하나를 쥐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 징계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탈탈 털려 우리가 저도 징계 내부자는 아니었어서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추미애 전 장관의 분노 자체는 저는 뭐 최고조였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넣고 싶다라는 그거는 있었을 텐데 법무부와 그 당시에 감찰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못 잡아 넣은 거를 공수처가 잡아 넣겠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좀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 아닌가. 아 그런 근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껏 그 공수처의 행보하고는 맞지 않죠. 뭐 그렇게 막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지금 최근에 사건 선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더 이제 그 큰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화두가 여기서 제기가 될 수 있냐면 김대중, 조국, 윤석열을 그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 제기가 성립이 돼요. 뭐냐면 그 대선 국면에서 DJ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뭐냐면 수사를 유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수사를 안 했어요. YS가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조국 그 장관 지명 후에 엄청난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그러면 국회의 판단과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또 여론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또 비판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뭐냐면 국민적 판단을 그렇죠. 구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놓고 본다면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어떤 그 절차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어찌 본다면 이 세 건을 놓고 본다면 비슷한 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 그러면 수사권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만약의 문제가 이제 더 포괄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에 많이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YS 때 그때 김태정 총장이죠. 네, 비자금 수사 하지 않겠다라고 끝난 후에 하겠다. 그렇죠. 라고 했기 때문에 DJ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인선을 막은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 인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 지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범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좀 애매하고 성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역효과 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DJ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렇게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쉽다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게 어찌 보면 참 옛날 정치가 오히려 또 뭐랄까 품격이나 풍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뭐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예컨대 너무 스모킹 건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뇌물을 받은 게 명확하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오히려 정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다.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은 구국의 심정으로라도 해야죠. 예, 구국. 네, 그거는 맞는 거고. 근데 사실 직권남용이나 뭐 꼭 직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애매모호한 굳이 지금 개입했을 때 정치적인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수사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좀 밀어놓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국 전 장관님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서 저희도 그렇고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되게 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장관 후보자였던 거거든요. 예, 법무장관 후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까지 이걸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거는 뭐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역 논리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인사권에 너무 개입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그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뭐 한번 결과 나오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지가 더 많으니까. 근데 법무부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상관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제가 윤 전 총장의 당시 생각을 뭐 예측을 추정을 해보자면
그런 판단을 아마 했겠죠. 아, 이분은 법무부 장관 오면 안 된다. 자기가 가진 정의관념으로 봤을 때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뭐 가족 의혹도 그렇고 뭐 자기 윤 전 총장의 당시 생각으로는 그게 법무부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은 했을 텐데 근데 그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게 이렇게 인사청문회 직전에 하는 게 적절한 거냐 그 부분 논쟁의 소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사법과 정치가 마구 뒤섞여 가지고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투극이 연출이 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냐.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사법의 정치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 정치의 사법화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가 둘 다 예, 되는 거죠. 그거 저는 가장 그거의 가장 궁극적인 범죄가 직권남용이에요. 대부분 걸을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거는 사람한테 뭐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권한에 위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범죄화할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제되는 건 직권남용죄입니다. 정말 문제되는 직권남용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정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뭐 예. 이성윤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도 마찬가지고요. 다 정쟁의 소재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확실치 않으면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거에 이 첨단에 그 중간에 지금 공수처가 서 있는 결과가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회 자체가 스스로의 조사 권한 내지는 어떻게 보면 뭐 상설 특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당시에 조국 교수님 수사도 저도 뭐 결과적으로 유죄가 많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저도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그 인사청문회 받아야 되는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에 이제 대안이 그럼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좀 이걸 이 루트를 통해서 의혹들이 해소되도록 하자. 그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국회가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항해서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을 실제로 가져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당시 생각이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어차피 형식이고 우리가 수사해서 팩트를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야당도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이게 스스로 이걸 뭘 해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이번에 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그 고소 고발했던 그 시민 단체를 또 보수 언론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출마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그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든 언론이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받아서 고소 고발을 그렇죠.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검찰은 언제라도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는 형식적 명분을 확보하는 거죠. 이거는 기계적입니다 거의.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선례가 이제 나와져 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사법과 정치라는 게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서 온갖 어떤 장난질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이제 생겨버리는 건데 맞아요. 이건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 지금 보면 이게 사세행이라고 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본부 또 법세련이라고 뭐 있어요. 예. 그 단체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거를 다 고소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고발해버리면 그 당사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렇죠. 거의 무슨 뭐 고소 고발 그러니까 매니아들이죠. 결국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뭔가 행동 반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니 저쪽이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조국 전 장관 문제 했을 때 저기 고소고발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했던 언론이 그렇죠. 또 지금 와서는 뭐 저기 그 단체가 문제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데가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권한테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되는 거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큰 걸 갖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외압이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어떤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고 그 선례가 전통화되어 버렸을 때 그 전통이라는 게 꼭 캐캐묵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게임의 룰이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고 지금 사실 그 여러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오기만 하면 공수처가 전부 다 수사해 줄 거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건 공수처든 검찰이든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가 밥상 차려주면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공수처 앞으로 다 할 거냐 이런 비판은 사실 맞지는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이 타이밍에 굳이 이걸 골라 먹었어야 했나? 선택과 집중인데요. 사람도 얼마 없으면서 10명 딸랑 있으면서 몇 명 있나요? 13명 있죠. 차장하고 빼면 11명의 검사. 차장까지 포함하면 15명. 그럼 10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네.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판단을 좀 아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이 다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 사안 아닌가요? 그거를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다 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마무리하죠. 자, 7월 2일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급여 부정 수령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택일을 미루고 있는 거와 이 판결과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저는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보면서 결국은 그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피로감이 든다라고 하고 정말 전 국민이 나오려면 링에 올라와라. 전 정치권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언제까지 저럴 거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조금씩 얘기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수사나 이 재판 결과가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7월 2일 날 판결 선고는 아마 첫 번째 윤석열 가족 관련된 사건이고 뭐 제가 판단컨대는 유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일단 거기까지만.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선언한 거나 다를 게 없죠.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뭐 2명이나 해가지고 네. 사실상 이거는 뭐 대선 나가겠습니다 말만 안 했지 이미 대선 주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모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뭐 저는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석에도 동의하고 아마도 윤 총장 측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와서 홀가분한 심정으로 멋지게 출마 선언을 할 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바로 거기인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모든 거 끝나는데 유죄 판단이 나와 버렸을 때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 나 저 출마 안 할게요도 아닐 거잖아요. 아닐 지금 거죠. 모두가. 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를 참 봐야 깨주머니 되겠죠. 중에 하나를 열어야죠. 비단 주머니인데 그 사실은 그 비단 주머니 장모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하겠죠 아마. 항소를 할 거고요. 예. 재판에서 다툴 거고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철을 버리란 말입니까? 그 장모를 어떻게 장모를 뭐 하겠습니까? 그 예전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근데 제가 볼 방법을 때는 쓸 것 뭐 같아요. 이준석의 그 꾀주머니는 제가 볼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고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무튼 뭐 그건 예. 됐고요. 그렇게 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때쯤에는 더 미룰 수 없다면 뭐 그때는 선언이 되겠죠. 6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7월 2일이거든요. 그거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7월 2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그 다음 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해야 되겠죠. 말씀처럼 무죄가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처법이 그렇다고 내가 그럼 와이프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대처법이라는 겁니까? 그밖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죠. 내가 개입한 게 없다. 내가 그 뭐 얘기밖에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10원 한 장 저기 그게 피해진 적 굉장히 없다라는 그래서 발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래서 그게 되게 안 좋은 발언이었다. 우리 그때 한참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정치석 의원이 또 바꿨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가 극적으로 네. 약간 이렇게 말씀한 예. 거다. 뭐. 어쨌든 예. 간에 지금 그 10원짜리 발언은 상당히 본인한테는 불리했던 거고 그 7월 2일 되면 10원 발언이 계속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물어볼 거 기자들 저거 제가 기자라도 당근 관심도 없어요. 10원 얘기 맞냐고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그럼 정진석은 왜 그랬냐고 그러고 왜 생각하냐고 질문 몇 가지 해보면 답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장모를 버리란 말이 그밖에 없어요 답이. 그러면 딴 건 답할 수가 없어요. 출마 선언과 동시에 해명 모드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면? 출마하면서 나는 그럼 아내를 별로- 버릴 수가 그럼 없습니다.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닌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명 메시지를 먼저 내고 공식 출마선은 오히려 더 뒤로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 이제 시간차를 두고 그렇죠. 약간 이제 그 묵힌 다음에 간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랑 만약에 좀 상의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또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 시작할 때쯤 오히려 윤 총장이 입당하거나 하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6월 말 정도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본격 시작하고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론회가 있고 뭐 하고 있을 때 민주당에 좀 포커스가 갈 때 오히려 이 타이밍에 윤 총장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관관계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저는 판단컨대 만만치 않아요. 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거든요. 뭐 무죄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그냥 날개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 편하게 출마 선언하겠죠. 예. 굳이 뭐 고민할 거 없죠. 예.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총장 뭐 멋있는 모습 이렇게 막 내가 부합니까 이런 걸 봤지만 가만히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패턴하고 늘공이라 그러죠. 패턴하고 정치인 패턴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보면 아주 약해 보여도 결단 내릴 때는 가감이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맷집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막 멋있고 뭐 덩치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늘공의 어떤 패턴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검사 중에 가장 약간 배짱 있고 그죠 옛날에 그래도 검사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정치인이 아닌 그죠? 거예요. 검사 중에 그런 거에 능하다라는 거지. 그렇죠. 사실 이 정치계도 뭐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어디 가서 뭐 공부하시고 누구 만나고 이럴 게 아니고 박지훈 변호사님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토론해야 된다니까요. 저랑요? 네, 정치적인 문법으로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고 젊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정치부 기자들 불러서 트레이닝을 받든. 그거 홍준표 의원한테 배우면 될 근데 것 이제 같아요. 그렇지 그런 걸 해야 돼.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대선 네. 후보 TV 토론 나와서 막 책상 꽝꽝 내리치면서 네. 그때 국감장에서 모습 안 봤잖아요. 되죠. 아, 큰일 나죠. 책상 부서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다가 네. 거의 토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토론으로 자지우지를 못하지만 네. 그 토론에서 그때는 패턴 하나예요. 나 멋있는 모습, 부하들 나 지키는 모습. 그 패턴으로 나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대선 토론 장소는 모든 국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어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상대가 공격하기 되게 좋죠.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들어올 텐데 이게 이재명 지사까지 안 가더라도 이재명 지사님 뭐 토론 잘하는 거야 다 아는 거니까 내부 경선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홍준표 대표 뭐 유승민 대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적인 아니, 얘기할 왜 거고 황교안 대표는 왜 빼세요? 한교안 뭐, 대표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아니, 사실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뭐 아니 엊그저께 네. 나온 보니까 대구인가 어디 가서 그 이한몸 다 바쳐 뭐 이런 모드로 이야기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음. 뭐 다들 이제 두 분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윤석열 총장이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경선을 치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물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런다고 치면 자 경선의 그러니까 온도가 저는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2007년 이명박 때 박근혜 거의 저기 뭐냐면 너 죽고 나 살자 신박 친이 수준의 싸움. 예. 경선 열기를 그러니까 그 온도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 내상을 입힐 정도로까지 갈 거냐 아니냐도 사실은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조건 내상 입히는 정도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간다? 이거는 네. 홍준표 의원을 가만 돌이켜 보면 홍준 복당은 뭐 할 거예요. 더 길은 없어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갈 길은 딱 하나 같아요. 이미 대선에 출마했었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 유승민 네, 의원도 배수의 진을 전 다 의원도 쳤어요. 마찬가지고 네. 한교안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두 사람만 봐도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가 저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아, 그 고등학교 선배라고 그게 하시면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영남고 선배가 아니, 홍준표입니다. 아니라고 봐시요. 막 근데 이거 제가 흉내를 낼 건 아닌데. 사법 논담 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네. 그래서 예. 그냥 쉽게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한다면 또 만약에 설전이 붙었을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막 흥분하고 이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웃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봐시요. 이거 하면 뭐 끝입니다. 그게 저는 상상이 좀 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윤 총장이 지금 딴 거 할 게 아니고 밤낮으로 토론하는 연습해야 돼요, 진짜. 예. 공부할 게 아니지. 뭐 반도체 공부할 게 공부해서 아니에요. 뭐합니까? 예. 진짜 말을 토론 연습, 토론 해야지. 연습. 근데 3시간 공부한 저는 반도체가 이해가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전 지금부터 반도체가 아니, 전기가 저는 통하는 거예요, 안 절대 통하는 거예요? 반만 통하는 거죠, 선배님.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그건 외우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아니 근데 이게 천하람 변호사 저나 법대 출신들은 뭐 살아온 길 비슷해요. 그렇죠. 저는 반도체를 한 100일을 배운다 해도 모를 것 같거든요. 저는 구구단도 잘 못해요. 저 수학 푸는 거하고 과학은 전혀 아, 모르는데. 진짜 여기서 우리 또 천철님도 욕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급 쓸데없는 게 궁금해진 게 네. 하나 있는데 사건 중에 네.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전문 영역 관련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네. 판사분들은 어떻게 판단 내리는데 그거를? 감정 보죠. 네, 감정 보고 그 특히 그 뭐라고 하자 그 전문 그 심리 보조해 주는 분들이 그분들이 계세요. 다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이제 왜냐하면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결론 내려주면 그거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머리가 굳어져 있어요. 판사들이. 법원에 있는 사람들 우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생각하는 구도가 비슷해요. 쉽게 특허법은 이런 데는 진짜로 그거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성 인상 전문성 뽑기도 있는 사람들 하고요. 하죠. 음. 공대 출신도 뽑기도 우선적으로 하고. 보내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 외국에서는 법관이 보통 인사 이동 자체를 잘 안 해요. 오히려 전문화됩니까? 예, 굉장히 그냥 자기가 맡은 거를 하나를 평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법관도 되게 공무원 비슷해가지고 계속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어. 좀 문제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찌저찌 재판을 또 해요. 근데 막 진짜 어려운 거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 말을 어떻게 개똥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막 알아듣고 공부는 하더라고요. 엄청 하십니다. 예. 예, 네,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 그래도 엄청 변호사 대단해요. 사회에서는 좀 약간씩 전문화되고 있죠. 저희는 돈을 주면 합니다. 아니 그게 이거 농담이고 입금이 됐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맞는 아니, 게 그래도 전문화가 이제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좀 파는 얘기를 해서 늘어나면서. 이혼 전문, 네. 파산 전문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전문화되고 엄청 있잖아요. 전문화됐죠. 그렇죠. 예. 그죠? 뭐 의료 분쟁 전문 이런 변호사도 있고 많죠. 엄청 많죠. 뭐 전문은 이제 함부로 쓸 많고. 수는 없게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홍보로는 그렇게 못하게 되네. 예,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자기 인증 따야 돼요. 인증서를 받으면 뭐 얼마 사건 수임하고 어떤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전문을 줍니다. 인증서가 있어요? 예, 예, 전문 대한 변호사 줍니다. 협회에서 인증서를 줘요. 예.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전문을 다는 사람들은 그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구나. 예. 언론 명예훼손 전문 뭐 이런 건 없나요? 있어요. 있었던 그거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요. 있어요. 그럼 예. 별로 돈이 안 되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변호사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면 좀 돈이 되나? 그런 돈이 되겠죠. 되겠죠. 예. 바뀐다면. 그러면 이제 언론사들이 사실 되게 짜거든요. 변호사들 돈 얼마 안 주고 부려먹고.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지면 좀 변호사 페이도 좀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 새길로 넘어갔다. 죄송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왔어. 아무튼 두 분의 일치된 지금 분석은 장모 1심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 예. 네. 그건 거의 그러니까 명확해 보인다. 물론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빽하지는 않겠지만 아유 갔어요. 빽하지는 고- 않겠지만 고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칠 편안하게 것이다. 고하냐 조금 험악하게 고하냐. 그런데 그 차이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대처법은 장모와 나는 별개다. 네. 그렇죠. 이 논리밖에 없을 이준석 것이다. 대표의 그거밖에 없죠. 비단 주머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10원은 뭐냐라는 어떤 태클이 들어올 거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런 그리고 이제 거죠.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면 그거 뭐라고 많이 할 겁니다. 그거 봐 해보시오. 그러니까 왜 그 시원 한 잔 그 그래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고등학교 선배 되게 좋아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게. 대신 섭외 한번 해줘요 그러면. 연락처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빠져나가.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네, 하여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함께고요. 감사드리고 저도 고맙습니다.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